여러분, 요즘 뉴스 틀면 나오는 장면들 보셨습니까? 거리마다 이란 시위대와 진압군인 혁명수비대가 대치하는 끔찍한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수라장 속에서 더 충격적인 장면이 SNS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잡을 벗어던진 여성들이 최고 지도자의 사진을 불태우고 심지어 그 불로 담배를 피우는 영상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나를 죽일 테면 죽여봐라 하고 목숨을 건 종교 불복종을 선언한 거죠. 지금 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거대한 생지옥입니다. 환율이 1달러에 140만 리알까지 치솟으면서 돈은 휴지 조각이 됐고 사망자만 벌써 6천 명을 넘겨 시신을 창고에 쌓아두는 참혹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과거의 부자나라 이란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가라앉고 있는지 오늘 아주 적나라하게 까보겠습니다. 먼저 이란이 원래부터 이런 답답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전까지만 해도 테헤란 거리는 파리나 런던 같았죠.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남녀가 자유롭게 연애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1979년 신정일치 체제가 들어서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같은 중동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란은 사우디 같은 왕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는 왕가가 다스리는 나라죠. 그래서 왕이 결단하면 빈살만처럼 나라 문도 열고 개혁도 합니다. 하지만 신정일치 국가는 다릅니다. 지금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 성직자가 짝 먹는 신정국가는 딱 3곳뿐입니다. 교황님이 계신 바티칸,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이란, 딱 여기뿐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 중에서도 정말 기괴한 혼종입니다. 바티칸은 종교 그 자체인 나라고 아프가니스탄은 아예 무정부 상태에 가깝지만 이란은 겉으론 멀쩡한 대통령도 있고 국회도 있어서 투표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척을 하죠. 하지만 실상은 그 머리 꼭대기에 종교 지도자가 앉아 있습니다. 투표로 뽑힌 대통령이 아무리 개혁을 하려고 해도 종교 지도자가 이건 알라의 뜻이 아니다라고 한마디 하면 법도 헌법도 다 휴지 조각이 되는 말 그대로 답정너 독재 시스템인 겁니다. 이 답답한 체제 아래서 헌법보다 율법이 우선시됐고 여성의 인권은 40년 전으로 후퇴해 머리카락이 조금만 보여도 도덕경찰에게 끌려가 매질을 당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런 나라에서 지금 여성들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진에 불을 붙이고 그 불로 담배를 피운다? 이게 한국에서 대통령 사진 찍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란 형법상 이건 모하레베, 즉 신에 대한 전쟁으로 간주됩니다. 판결은 딱 하나, 사형입니다. 실제로 크레인에 사람을 매달아 처형하는 나라에서 저 담배 한 모금은 나를 죽여라,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처절한 유서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리의 분위기가 묘합니다. 사형을 때린다고 해도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정부를 비웃고 있습니다. 왜냐? 국민들은 이미 눈치챘거든요. 순교하라고 소리치던 저 위분들이 뒤로는 몰래 짐을 싸고 있다는 걸요.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지도부가 러시아로 튈 준비를 끝냈다는 소문이 기정사실처럼 돌고 있습니다. 서방 정보국이나 반정부 단체에서도 계속 흘러나오는 이야기인데 갈 곳 잃은 이란 지도부를 받아줄 유일한 나라가 바로 푸틴의 러시아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란이 드론 보내주면서 둘이 아주 끈끈해졌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는 알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라 해놓고 정작 자기들은 모스크바 행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시위가 끝나거나 정권이 무너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의 거리는 더 끔찍한 피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남미의 친구였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미국에 체포됐다는 소식까지 들리자 이란 경찰들도 공포에 질렸습니다. 우리도 적골 나는 거 아냐? 하고 동요하고 있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바로 정권의 친위대, 혁명수비대입니다. 이들은 지금 눈이 뒤집혔습니다. 지난 1월 3일 최고 지도자가 폭도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며 사실상의 사살 명령을 내렸거든요. 지금 현장에서는 고무탄이 아니라 실탄을 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리가 아니라 머리와 가슴을 조준 사격하고 심지어 여성들의 눈을 노리고 쏜다는 끔찍한 보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타임지와 현지 의료진들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사망자가 무려 6천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최근 영국 가디언지가 폭로한 영상 보셨습니까? 테헤란 남부 카리즈작의 한 창고 영상인데 병원 영안실이 꽉 차서
시신 수십 구를 일반 창고에 짐짝처럼 쌓아둔 장면이었습니다. 도망가는 지도부와 발악하는 친위대 사이에서 이란 전역 285개 도시는 그야말로 시체가 넘쳐나는 생지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나라를 이토록 끔찍한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배고픔, 즉 경제 붕괴였습니다. 이란 경제는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숨통이 끊어진 건 바로 작년 2025년이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 내부 부패가 터지며 환율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2015년 핵 합의 당시만 해도 1달러에 32,000리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하반기 이 환율이 얼마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무려 1달러에 140만 리알을 돌파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화폐 가치가 40배 넘게 폭락한 겁니다. 이게 현장에서는 어떤 꼴이 나는지 아십니까? 현지 언론 테자라트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금 이란 정육점의 베스트셀러는 고기가 아닙니다. 바로 살을 다 발라내고 남은 앙상한 닭뼈와 생선 가시입니다. 고기 살 돈이 없으니 남들이 버린 뼈다귀를 사다가 맹물에 푹 끓여서 그 국물에 빵을 찍어 먹으며 버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빵집에서는 돈이 없어서 빵을 외상으로 사거나 할부로 긁는 기막힌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인 빵조차 빚을 내서 먹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병원 근처에 있습니다. 이란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장 매매가 합법인 나라인 거 아십니까? 원래는 나라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나라가 망해가니까 직거래 시장이 열렸습니다. 테헤란의 발리아스르 거리, 일명 신장거리라고 불리는 곳에 가보면 벽면이 온통 낙서판입니다. 근데 그게 낙서가 아닙니다. A형 남자 25세, 신장 팝니다. 금매, O형간 일부 팝니다. 가격 협의. 자기 혈액형과 전화번호를 적은 판매 광고가 건물 벽을 빈틈없이 덮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엔 신장만 팔았는데 요즘엔 간, 각막, 골수까지 판다는 광고가 붙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혼수를 마련하려고 어머니가 아이들 분유값을 벌려고 자신의 눈과 장기를 떼어다 파는 게 지금 산유국 이란의 처참한 민낯입니다. 시장에선 상인들이 리알화 받기를 거부합니다. 어제 판 물건값을 오늘 리알로 받으면 손해를 보니까요. 오직 달러나 금 아니면 거래가 안 되는 말 그대로 국가부도의 현장입니다. 결국 국민들은 깨달은 겁니다. 아,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고 나가서 싸워도 죽는다. 그럴 바엔 저 썩어 빠진 정권이랑 끝장이라도 보자. 그렇게 생존을 위한 절규가 지금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혁명의 불길로 타오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이란은 왜 이렇게 가난해졌을까요? 나라에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이 나라는 깔고 앉은 자원만 보면 중동의 금수저 그 자체입니다. 원유 매장량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 정상적인 나라였다면 국민들이 세금 걱정 없이 최고의 복지를 누리며 살아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 국민들은 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신정 정권이 이 막대한 오일머니를 국민들 밥상이 아니라 전쟁 준비에 전부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가장 먼저 국고를 탕진한 곳은 바로 핵 개발이었습니다. 지난 20년 넘게 미국과 맞서려면 핵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 예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단순히 시설 짓는 비용만 든 게 아닙니다. 핵 개발한다고 고집 피우다가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를 두들겨 맞았죠. 이때 원유를 못 팔아서 날린 돈, 즉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추산 금액이 무려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조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이면 이란 전 국민에게 집을 한 채씩 사주고도 남았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돈을 저렇게 쏟아부어서 뭘 만들었냐? 성공은 했냐? 결론부터 말하면 성공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딱 그 이유 때문에 나라가 박살이 났습니다. 국제사회가 그렇게 뜯어 말리는데도 이란은 보란듯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무려 6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치냐면 여기서 밸브 조금만 더 돌리면 바로 90%인 핵폭탄 제조가 가능하거든요. 산속 깊은 지하 벙커에 최신형 원심 분리기를 수천 개씩 깔아놓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핵 보유국이 되겠다며 브레이크 없이 질주한 겁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이 독이 됐습니다.
이란이 진짜로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고압까지 가버리자 미국과 이스라엘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해버린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 보신 것처럼 돌아온 트럼프 행정부와 이스라엘의 합작품인 스텔스 폭격기가 지하 깊숙한 핵시설을 정밀 타격해버렸습니다. 특히 타격 지점이 충격적입니다. 미군이 노린 곳은 이란이 신조차 건드릴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포르도 지하시설과 핵심 기지인 나탄즈였습니다. 수백 미터 안반 밑에 숨겨둔 이 비밀 요새들이 스텔스기의 벙커버스터 한 방에 말 그대로 지하 무덤이 되어버린 겁니다. 수십 년간 국민의 고열을 짜내고 650조 원을 들여 만든 핵무기의 꿈이 완성 직전에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권은 남의 나라 전쟁에도 천문학적인 돈을 뿌렸습니다. 자국민을 돌보는 대신 중동 전역에 소위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무장단체들을 키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 지구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시리아 정부군까지. 미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에게 미사일 대주고 활동비 챙겨주는 데 쓴 돈만 매년 수조 원에 달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퍼졌을까요? 자선사업 하려고? 아닙니다. 철저한 고기방패 전략이었습니다. 이란 정권은 무서웠던 겁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랑 전쟁이 터졌을 때 테헤란 앞마당이 불바다가 되는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맞기 전에 국경 밖에서 얘네들이 대신 맞아라. 즉 전진 방어를 위해 막대한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한 겁니다. 테헤란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어야 할 돈이 가자지구의 땅굴을 파고 예멘에 미사일을 사는 데 쓰인 겁니다. 정권은 이걸 성전이라고 포장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돈 뺏어서 남의 나라 전쟁의 불쏘시개로 쓴 것일 뿐입니다. 그럼 그 비싼 방탄조끼가 제값을 했을까요?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최근 전쟁에서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정보국에 의해 지도부까지 싹 다 제거당하고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죠. 이란이 수십 년 공들여 세운 방어막이 종이 호랑이처럼 찢겨나간 겁니다. 핵시설은 파괴됐고 믿었던 인간 방패들은 전멸했고 국고는 텅 비었습니다. 세계적인 자원 부국이 거지가 된 이유, 바로 잘못된 선택의 대가를 지금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란 국민들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결말은 명확합니다. 저 지옥 같은 신정 정권이 무너지고 진짜 국민을 위한 민주정부가 들어서는 거겠죠. 하지만 우려스러운 건 총을 쥔 혁명수비대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입니다. 자칫하면 성직자의 독재가 군부 독재로 간판만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과연 이란의 진짜 봄은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